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바늘구멍 같은 채용시장, 꽉 막힌 취업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뽑는 데도 없고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불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방식이나 원리를 잘 모르니까 막연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양질의 수업과 다양한 프로젝트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데이터 교육은 개념이 한 번에 통일이 되지 않고 정제된 데이터여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인재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코딩만 연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 경우들을 봤어요. 내가 어떤 직무를 하게 되는지, 하고 싶은지, 분석 자체를 리딩할 수 있는 분석 기획 능력이라든지 통계적인 이론 지식, 절대적인 공감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 전략적 사고, 또 열정이라는 부분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이라면 빅데이터 하나로 특별해진다. 빅데이터로 빅피처를 그리자.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데이터 청년 캠퍼스. 전국 12개 대학 캠퍼스에서 실무 중심 빅데이터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데이터 청년 캠퍼스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1,750여 명의 우수 청년 인재를 발굴해왔다. 매년 1, 2차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 있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온라인 사전교육, 이론 및 실습 교육, 파일럿 프로젝트, 수료식과 시상식을 진행하는 데이터 청년 캠퍼스의 특화된 교육과정은 교육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상식에서 최종 결과 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조,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상 2조, 각종 협회장상 4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한다. 데이터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지 못했었는데 확실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체계적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같이 즐겁게 협업하는 것도 배울 수 있었고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실습 시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 실무자도 실제로 만나볼 수 있고 수업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데이터를 다룰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이걸 공부하면 좋겠다. 지침서를 얻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평소에 접하기 힘든 다양한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수강을 하였는데요. 다양한 전공들의 학생들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나와 핏이 맞는 분야나 아니면 나와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해 알게 되어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데이터 청년 캠퍼스에서 추천해준 기업들도 했거든요. 팀 프로젝트가 문제 정의와 해결 이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경험으로 인터뷰에서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에서 나오는 인재들을 바라봤을 때 준비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루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실무적인 지식이 가장 많아서 바로 현장에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도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어요. 데이터 청년 캠퍼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는 분명 여러분의 꿈과 도전의 날개가 되리라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파이팅! 실전 교육과 취업 지원으로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청년 인재를 소개하는 데이터 청년 캠퍼스. 21세기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꾼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자. 청년의 내일을 내일처럼 응원하는 데이터 청년 캠퍼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양동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북대에서 운영하는 2021년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북대에서는 지역문화산업 융복합 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에는 만 34살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면 이번에는 새롭게 석박사 대상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그다음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에서는 지역문화산업 융복합 데이터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표로는 교육 인원은 25명, 수료 목표는 20명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떠한 모집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과정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과 수료생 모두 포함하는데요. 기존 3년과 다르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고를 보고 조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전공이라고 해서 IT 관련된 전공이 아니라 데이터 및 정보를 다루는 학과,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 교과목이 커리큘럼에 포함된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수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등이 이런 학과에 포함이 되고요. 또한 데이터 관련 학과 소속은 아니지만 데이터와 관련된 세부 전공을 수행하고 또는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학과의 언어학, 그 다음에 농생물학과의 농업정책학, 신문방송학과의 언론학, 언론정보학 등 실제로 IT 기술은 잘 모르지만 데이터를 다루고자 하는데 데이터에 대한 전문 IT 기술이나 데이터에 대한 도구를 잘 몰라서 실제 연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총 10주인데 집체교육은 6주간 운영이 되는데 시간은 현재는 9시에서 1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주간 하면은 총 120시간을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요. 마지막 4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기획한 내용의 프로젝트를 실제로 논문화시키는 과정을 해서 프로젝트를 4주간 운영을 합니다. 이때 결과물은 논문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전북대학교 인문대 2호관인데 실제 여기에는 스마트 강의실이라고 해서 실습 강의실입니다. PC가 48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타 학교에서는 이 컴퓨터 제공을 옵션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또는 노트북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48대에 꽤 괜찮은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컴퓨터 안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물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수행 조직은 강사진은 교원과 산업체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의 목표는 지역문화 산업 융복합 데이터 전문가 양성인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지역문화 및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본과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을 하여 융복합형 데이터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 방향은 지역문화 산업 활성화, 실무 프로젝트 중심 교육, 융복합형 인재, 이에 따라서 정성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우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소개가 이번 사업 설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집체 교육과 프로젝트 교육으로 나뉩니다. 집체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배우는 시간이고 프로젝트 교육은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최종적으로는 논문을 하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집체 교육은 크게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그 다음에 통계 분야로 나누어서 총 5과목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도출된 결과물들을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고급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실무 프로젝트는 크게 4주간 진행이 되는데 주제 발표와 최종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논문화 시키는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교육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총 집체 교육은 6주간
120시간, 데이터 실무 프로젝트는 119시간 이렇게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실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청년 캠퍼스의 꽃은 실무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집체 교육에서 많은 이론과 많은 실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의 이력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주제 발표부터 최종 발표 그 다음에 결과물을 도출할 때까지 과정을 본인들이 수행하는 기회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범 케이스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해도 되는 시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잘 수행을 하면은 실패의 두려움도 적으면서 나중에 최종 발표를 한다면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이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관리 멘토, 그 다음에 기술 멘토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수행한 분을 한 분을 초빙을 해서 한 3, 4일 동안 상주를 하게 요청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섭외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비네텍이라고 하는 지역 기업과 2019년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AUS 지역 기업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굉장히 대형 공사입니다. 이때 이 기관들과 산학협력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교육과정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을 할 생각입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되는 탄탄한 지역 및 그 다음에 강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AUS, 좋은 정보기술, 비나텍 같은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서 지역 문화, 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자림, 마이캠퍼스, 앨리스 같은 교육, 빅데이터 전문 교육기관에서 우수한 강사진을 섭외를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같은 지역의 혁신 도시 입주해 있는 대규모 공사와 연계하여서 저희가 데이터도 받고 그 다음에 실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협력관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어떻게 보여줄까를 좀 고민을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 특징에 저희들이 지난 3년간 어떤 실적을 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수상 실적으로는 매년 데이터 청년 캠퍼스 양성 사업에서 열리는 프로젝트 평가에서 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 결과를 저희가 농식품 공간 데이터 분석 활용대에 출품을 하였는데 이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최고 1등이죠. 1등상을 저희가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번에 교육과정을 새롭게 저희가 시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미 저희들이 논문 실적화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 3편의 논문을 KCI급으로 출품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저작권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등록도 총 9건을 진행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이 이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적화를 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는 확진자 1명 나오지 않고 확진자 1명도 나오지 않고 무사히 교육을 성공적으로 치렀는데요. 이번에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큰 골자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현재 상황이죠. 대면이 원칙이고요. 2단계로 격상이 되면은 비대면으로 전환을 합니다. 비대면은 줌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 현재는 대면이니까요. 대면 상황에서도 저희가 집체교육 중 매일 5회 토일을 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 청소와 소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진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할 것이고요. 마스크나 그 다음에 개인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품들을 철저하게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저희가 출결을 저희 나름대로 온도를 체크하고 개인이 본인 출결을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출결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한 그 프로젝트 교육에서도 매일은 아니지만 2회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2021년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면 데이터 산업진흥원 또는 전북대의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공단 빅데이터부에서 데이터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유호선입니다. 저는 2018년 여름에 데이터 청년 캠퍼스 교육과정을 이곳 전북대에서 이수했고 이듬해 5월 공단에 입사해서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저는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배웠고 취업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아주 살짝 먼저 경험했던 저의 경험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배와의 만남 자리 준비했습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경험담에서는 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들께 예고편처럼 미리 공유 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및 업무 소개에서 저희 회사와 제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들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캠퍼스 수료 이후에 취업 관련 미세 팁들까지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데이터 캠퍼스 교육과정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 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장표는 올해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실 커리큘럼으로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받았던 교육들과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드네요. 교육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캠퍼스 이수 후에 빅데이터 관련 직무에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 내용들을 거의 다 써먹게 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실무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을 당시에는 못 느꼈지만 현업에 나와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교육과정이 매우 실용적인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느껴지네요. 또 이 내용들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후 바로 진행될 프로젝트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각자마다 큰 폭으로 차이가 나니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데이터 캠퍼스 특성상 인문대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기초적인 수준의 파이썬 배경 지식을 제외하면 교육과정 내용의 대부분은 처음 배우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성격의 수업은 힘들다고 하루라도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수업 내용의 연속성 때문에 다음 수업부터는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고교 시절에 수학을 포기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을 받다 보면 첫날에는 아마 너무 쉬운 걸 하다가
3, 4일 지나면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당부드리면 교육받으실 때 그날 실습에서 막혔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했던 팀 프로젝트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전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귀농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귀농 정보 부족으로 귀농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초보 귀농인을 타겟팅하여 맞춤형 귀농 전략을 추천해주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모델에 직접 입력하면 그 개인 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 귀농 정착 지역과 작물 등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귀농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사용했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조언드리고 싶은 점은 아마 팀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분석 주제를 정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 팀 또한 그랬었고 다른 팀들도 많이 겪었던 고충 중에 하나가 학습 데이터 부족 문제입니다. 분석 주제를 정하시고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막상 진행하고 있는데 로우 데이터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부재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 단계에서 분석에 필요한 로우 데이터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지 미리 조사를 꼭 해둬야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초보 분석가들은 막연히 이 데이터들이 어느 기관에 있겠거니 생각하거나 조사를 해본다고 해도 통계성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로 착각하여 주제를 정했다가 막상 학습 단계에서 학습이 잘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학습 가능한 데이터들은 검색하실 때 로우 데이터나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프로젝트를 해보고 느낀 점은 사실상 메인 분석 코딩은 여러 명이서 해도 효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외의 요소들, 예를 들면 PT 제작이나 발표 준비, 프로그램 구현 등에서 잘 협업되는 팀이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얻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런 점 잘 참고하셔서 다들 프로젝트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프로젝트 같이 했던 팀원들 소개하면서 프로젝트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당시 대학원생 3명, 학부생 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취업 후 데이터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김태형 선생님은 국민연공단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강주현 선생님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에서 기술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심서령 선생님은 기업에 취업하셨는데 ERP, 즉 기업 자원관리 시스템 파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랑 김태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업무를 100% 하고 있고, 강주현, 심서령 선생님은 하는 업무의 일부분에 데이터 처리, DB 관리 등 빅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캠퍼스의 경험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면접 때에도 시험사위원들이 데이터 캠퍼스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직렬에서 빅데이터 소양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이를 활용해 취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팀 프로젝트 소개는 마치고 다음으로는 제 업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빅데이터 부는 2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는데 데이터 전문가가 저 포함 3명 운용되고 있고, 일반직제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금운용직과 비슷한 대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무 소개는 제 업무 분장 보여드리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주 업무는 데이터 분석이지만 분석 계획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함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AI 기술 개발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주된 업무는 연구직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논문 쓰실 때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분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 논문 쓸 때 하던 일들을 거의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에서 진행한 실제 분석 업무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분석과 중에서도 외부 분석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업을 자주 합니다. 이 사례는 그중 김해시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하는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사업장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해서 머신러닝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김해시와 공단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분석 과정의 이상징후 스코어링은 여러분이 혹시 카카오뱅크 같은 거 이용하시면 자기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신용 점수도 스코어링 방식의 일종으로 여러분이 대출 갚을 능력을 점수화한 것이거든요.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이 도산할 위험도를 점수화했습니다. 이 모델은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실 분석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들, 정확히 말하면 수료 이후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격증 취득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 지도부 교수님께서는 제가 수업을 듣거나 공모전에 나가거나 하면 연구했던 내용들을 논문과 같은 의미 있는 형태로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덕분에 취업할 때 흔히 말하는 스펙으로 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데이터 캠퍼스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물은 프로젝트 관련해서 상을 받으시면 가장 좋은 성과물이 되겠지만, 상을 받으시든 못 받으시든 관련 자격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사 자격증도 신설되고 관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자격증을 따려고 하니 캠퍼스에서 배웠던 내용도 다 까먹고 다시 공부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격증 시험을 보시면은 관련 비용을 캠퍼스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경험상 교육과정 중에는 프로젝트 준비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는 따로 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지만, 프로젝트 끝나고라도 아직 내용 까먹기 전에 빅데이터 기사, ADSP, SQLD 같은 자격증 일정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모전 참가입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공모전을 자주 나갔던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들께서 관련된 공모전을 소개해 주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고 전부 참가했고, 요즘에는 여러 지자체 및 기관에서 빅데이터 분석대회 같은 것도 많이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구시에서 진행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도 5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컸고, 입상하시거나 하면 취업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랑 저희 팀원들은 데이터 캠퍼스에서 입상한 내용들을 취업 면접 때마다 팀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내용의 프로젝트였는지를 면접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턴 관련한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제가 취업 준비할 때 경력을 공백으로 두지 말고 박사과정이든 인턴이든 어디든 적을 계속 만들어 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저희 회사도 공공기관이고 인턴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나 근무 조건들이 괜찮은 편인 것 같고, 회사에서 분석 실습도 해볼 수 있고 업무도 과정하지 않아서 인턴 활동 중에도 취업 준비할 시간이 많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이라고 전국적으로 빅데이터 인턴을 뽑아서 각 기관에 배치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턴십은 2개월간 빅데이터 교육을 받고 그 이후 4에서 6개월간 기간에 배치되어 인턴십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개월 교육기간에도 소정의 월급을 지원해주는 것 같으니, 제 생각엔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하시기보다는 인턴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취업 준비를 할 때 현장 분위기도 미리 체험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마인드 세팅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